예루살렘 성전사는 수세기 동안 발굴된 적이 없었지만 20년 전 불법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전산 아래 땅은 수세기 동안 봉쇄되고 보호되어 탐사되지 않은 차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인간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첨단 지하 스캔 및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AI는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에 숨겨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I가 감지한 것은 단순한 암석도 아니었고 고대 건축물의 기초도 아니었습니다. 그 패턴들은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터널들은 알려진 터널과 일치하지 않고 어떤 기록된 구조물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역사의 파편들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빈 공간, 날카로운 기하학적 변칙, 그리고 무너지거나 침식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진 듯한 깊은 지형들로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가 의도적인 건설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만약 이 스캔 결과가 정확하다면 성전산 아래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놀라운 발견은 오래도록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의 성지인 성전산 하람 샤리프은 단순한 언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신성하고 섬세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무슬림과 유대인 모두 이곳을 심오한 영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생각합니다. 무슬림은 이곳이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믿고 유대인은 이곳을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있던 곳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고대 돌 아래 무엇이 묻혀 있을지 상상해 왔습니다. 풍부한 역사를 지닌 이 성지에서는 발굴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앙, 역사,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워렌의 초기 탐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60년대 영국 장교 찰스 워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의 목표는 성경에 언급된 고대 성전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워렌은 이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성전산 발굴을 즉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 그는 지상이 아닌 지하를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워렌은 밧줄, 등불, 지도를 갖추고 고대 도시 아래 깊은 지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통로와 숨겨진 물길을 발견하여 예루살렘 지하의 신비로운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워렌의 수직갱입니다. 이 통로는 수천 년 전 다윗 왕의 군대가 도시로 은밀히 진입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렌의 대담한 탐험은 도시의 기반이 여러 겹의 역사 유적 위에 세워졌으며 단단한 안반을 뚫고 만들어진 비밀 터널까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워렌의 용감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성전산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 당국 모두 그곳의 신성함과 종교적 중요성을 우려하여 돌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워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성전산에서의 발굴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성전산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유대교 신앙에 따르면 이곳은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성전들 안에는 신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공간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비밀의 방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신도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로라도 잘못된 곳을 밟으면 가장 신성한 땅을 더럽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결과 산에서의 어떤 형태의 발굴 작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장소는 알 악사 모스크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황금빛 지붕에 바위돔이 있는 곳으로 무슬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곳에서 천상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 산림보호기구 WAF는 오랫동안 이 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아왔으며 외부의 발굴 행위를 신성한 땅에 대한 침해로 쪽지자체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무리 꼼꼼한 고고학자라도 이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훼손이나 신성 모독의 가능성이 너무 커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정치적 차원도 존재합니다. 성전산의 중요성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의미까지 포괄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산 아래에 고대 성전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역사적 뿌리를 공고히 하는 매우 귀중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적을 찾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슬림들은 성전산을 자신들의 신앙과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역사를 상징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자신들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1967년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 안보군은 해당 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무장단체인 WAF는 해당 유적지의 종교적 측면을 계속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보를 담당하고 WAF가 종교적 문제를 관리하는 이 불안정한 합의는 대체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안정성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현행 체제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반발, 시위, 심지어는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지역에서는 고고학이 단순한 과학 분야를 넘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깨진 항아리, 고대 동전, 정교하게 조각된 돌과 같은 유물이 발굴될 때마다 더 광범위한 논쟁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유물은 권위를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발견된 모든 증거는 중대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발굴 현장이 보호되고 조용하며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고대 페트라 유적과는 달리 신전산은 도구나 발굴 작업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은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감춰져 있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의 신비는 흙과 암석층에 가려져 있으며 이는 이곳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성전산 발굴 작업은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성전산은 막대한 종교적, 정치적 중요성과 주변의 높은 적대감 때문에 오랫동안 발굴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숨겨진 보물을 밝히고자 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 유적지는 여전히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 후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획기적인 발견이 아니라 한 무더기의 흙이었습니다. 성전산 건설 공사 중 수많은 흙이 파헤쳐져 제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자리를 비웠고 고대 역사의 귀중한 조각들이 담긴 흙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근처의 키드란 계곡에 버려졌습니다. 학자들은 마치 눈앞에서 역사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귀중한 유물들은 이제 잔해와 흙더미 속에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탐사하고 연구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고고학자들은 끈질기게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산에서 직접 발굴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발굴된 유물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결국 현대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고고학적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가브리엘 부케이와 자키 다이버는 성전산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땅을 파헤치는 대신 버려진 흙을 예루살렘의 한 공원으로 옮겨 야외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흙더미를 활기차고 역동적인 작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사용된 기법은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이었습니다. 흙을 철망 위에 올려놓고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뿌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숨겨진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도자기 조각, 뼈, 구슬, 동전 등 아주 작은 유물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식별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족, 관광객,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참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학교 견학 온 아이들은 고대 동전을 발견했고 여행객들은 도자기와 고대 도구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예루살렘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리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과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50만 점이 넘는 유물을 발굴해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과 같았으며 성전산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유물들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졌던 초대 성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굴된 유물에는 옛 시대의 조리도구, 용기, 조명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유물은 고대 의식에 사용되었던 신성한 물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발견은 블레라고 불리는 작은 점토 인장 세트였습니다. 이 인장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종교 경전에 언급된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블레는 과거에 편지나 용기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성전 역사 속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오래전 그곳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발견은 가장 오래된 가나안 문자 중 하나로 새겨진 작은 상아 빗이었습니다. 이 비문은 머리카락에서 이 머릿일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짧은 메시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일상생활과 문자 소통의 시작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던 청동 향삽과 같은 귀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돋보이는 이 도구들은 당시의 예배 풍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유물들을 세심하게 조사한 결과 신앙심과 상업활동, 그리고 일상생활로 가득했던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상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발굴 작업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성전산에서 말입니다. 발굴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발굴한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고대 역사와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발굴 결과를 먼지 쌓인 연구실에 묻어두는 대신 이 프로젝트는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과거를 밝히는데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0대 청소년이 2000년 전 로마 병사가 가지고 다녔던 동전을 손에 쥐어볼 수도 있고, 해외에서 온 관광객이 고대 왕들이 사용했던 도자기를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교과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고고학자들이 성전산에서 직접 발굴 작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과학은 길을 찾아냈습니다. 버려진 흙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씻고 조사한 모든 조각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 활동으로 가득했던 이 고대 유적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유물들은 제1신전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양한 문화와 신앙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산이 항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생활하는 만남의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었고 다른 종교를 믿었으며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흙을 만지고 같은 역사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과거는 더 이상 멀고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1990년대 후반, 노동자들이 실수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수많은 흙을 도시 외곽에 버렸습니다. 끔찍한 실수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발굴팀은 왕과 평민, 신성한 의식,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50만 점 이상의 유물을 복원했습니다. 성전산 자체는 보호되고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땅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바를 확인시켜줍니다. 이 신성한 장소는 언제나 신앙, 예술, 그리고 인간의 업적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스캐닝 기술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성전산의 돌 하나도 옮기지 않고 지하를 탐사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진은 최첨단 인공지능과 스캐닝 장비를 활용하여 이전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신성한 장소, 지하 깊숙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오래된 역사지도, 그리고 강력한 컴퓨터를 결합하여 신성한 땅을 훼손하지 않고 숨겨진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땅속으로 신호를 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컴퓨터가 지하에 묻힌 것들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땅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만으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과학자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훨씬 빠르게 처리하고 놓칠 수 있었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마치 탐정처럼 레이더 스캔 데이터를 1900년대 초 영국 위임 통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지도와 비교했습니다. 이 오래된 지도에는 터널, 수로, 지하 구조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새로운 스캔 데이터를 이 오래된 지도 위에 겹쳐 놓자 숨겨져 있던 세부 사항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고대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피라미드 내부의 비밀방을 찾아냈습니다. 성전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발굴 작업이라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모든 새로운 발견을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레이더는 산 아래에 정교한 지하 구조물들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굳은 벽, 각을 그리며 꺾이는 복도, 그리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빈 공간들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옛 영국 위임 통치 지도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 레이더 기술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흥분은 이전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방과 터널들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스캔 결과 좁은 복도로 연결된 방처럼 보이는 넓은 공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숨겨진 공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고대의 저장고일 수도 있고 비밀 통로일 수도 있으며 종교 경전에 묘사된 사원의 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것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돌을 옮기거나 흙을 파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작업은 스캔, 매핑, 컴퓨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인 발굴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곳에서 이는 엄청난 돌파구였습니다. 연구진은 처음으로 논란이나 훼손 없이 성전산 아래 숨겨진 지층을 연구하고 역사에 숨겨진 장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스캔과 연구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성전산 아래에 어떤 비밀이 묻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지표 투과 레이더 덕분에 과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을 마침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숨막힐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신앙, 권력, 그리고 놀라운 공학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인류 문명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 언덕을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숨겨진 작은 브잔틴 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4세기와 5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교회는 이곳이 여러 종교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레이더 탐사 결과 고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벽과 공간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희미한 십자가와 그리스어 비문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 중심부로 찾아와 그리스도를 경배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예배당은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성전산은 언제나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이 이 공간을 두고 때때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번 발견은 그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이곳을 신성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이 특히 흥분했던 것은 예배당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바로 제일 성전시대의 거대한 석재 블록들이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이 돌들은 솔로몬 왕시대에 이곳에 웅장한 건축물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건축물의 양식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그 시대의 특징과 일치하며 수세기에 걸쳐 겹겹이 쌓인 역사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 석조물들은 헤롯이 기원전 1세기에 산을 개축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성스러운 건물의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연구진은 여러 지층을 조사하여 예배당의 기초가 헤롯의 건축 사업보다 수세기 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돌들은 헤롯의 개축 공사 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 시대, 어쩌면 최초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발견은 학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는데, 최초의 성전 존재 여부는 수세대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었고 그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영상 기술은 성경 기록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정밀한 스캔 결과는 고대 건축가들의 치밀한 계획과 놀라운 공학 기술을 보여주었으며 이 신성한 장소를 건설하는 데 투입된 엄청난 노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수천 년 동안 예배, 문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언덕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레이더 탐지기는 이전에는 기록된 적 없는 정교한 터널과 비밀 통로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사원 유적 외에도 이 좁은 통로들은 더 넓은 개방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저장 공간, 의식용 방 또는 산 주변의 보호나 운송을 위한 비밀 통로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각각의 구조물은 인간의 독창성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세대를 거듭하며 이 신성한 언덕을 어떻게 증축하고 보호하고 때로는 재건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과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굴착 작업 없이 숨겨진 지층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발굴이 전면 금지된 지역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신성한 장소 중 하나에서 획기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으며 종교적 헌신,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발전의 역사를 밝혀주었습니다. 과학적 분석, 전문가들은 성소에서 발견된 점토 등잔을 세심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태와 양식을 비교하는 유형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고고학자들은 이 등잔들을 고대 이스라엘에서 알려진 유물들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둥근 몸체, 짧은 주둥이, 그리고 수작업으로 만든 테두리와 같은 특징 덕분에 이 등잔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등잔들은 기원전 8세기와 7세기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있던 시대의 것입니다. 이 시기를 확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해당 방을 유다 왕조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등잔들은 후대의 헤로데 왕조 성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비잔틴이나 이슬람 시대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솔로몬의 역사적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고고학자들은 이 등잔들을 과거 숭배자들이 남긴 독특한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이 등잔들은 이 방이 최초의 신전 시대에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돌들도 이 공간에 놓여 있어 이전에는 문헌과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던 역사적 시대와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석조 세면대와 석실벽을 구성했던 석재 블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석회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고 솔로몬 시대에 운영되었던 차해석장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암석의 구성과 화석 패턴이 기원전 10세기에 채굴된 돌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건축 자재는 역사의 독특한 표식 역할을 합니다. 각 차해석장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광물과 질감의 조합이라는 고유한 흔적을 남깁니다. 물바디와 블록들은 솔로몬 시대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이는 이 방이 기존 유적 위에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고대에 지어진 것임을 증명합니다. 조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복잡한 단계는 고대 이스라엘 문자인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진 방벽면의 글자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자는 흔하지 않으면서도 고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글자를 라케시와 기자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비문과 유사하다고 보았는데, 이 비문들은 제일 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석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바로 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대 종교 경전에서 묘사되는 성소의 모습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단순히 벽에 아무렇게나 쓰인 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지극한 경건함과 세심함을 담아 새긴 엄숙한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성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예루살렘의 고고학적 발견이 마침내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존재는 수세기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종교적 믿음을 넘어 성전의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성전사는 발굴이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침내 논쟁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등잔, 돌, 그리고 비문의 조합은 성스러운 방 안에 최초의 신전이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의식과 기도가 행해졌고 신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발견을 성서 연구에 있어 중대한 돌파구로 여겼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속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역사에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이 방은 사원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졌던 활기찬 예배와 제사를 보여주며 과거 세대의 헌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